자, 오늘은 위클리 옵션 만기 전날이지만 위클리 옵션을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개인들이 콜풋 비슷하게 완전히 똑같아요. 6천억대 6천 계약 비슷하게 전개가 됐고 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의 선물. 4월 만기 이후에 계속 일, 외국인들의 선물이 더 중요해졌죠. 어, 4월 만기 옵션이 워낙 뭐 특별했기 때문에 워낙 하방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밀어서 그게 상당히 거래가 많이 몰렸고 굉장히 주목받았던 월물이기 때문에 그게 딱 끝나니까 그 이후로 옵션보다는 선물에 굉장히 크게 주목을 지금 받는 상황입니다. 지난 목요일, 금요일, 월, 화, 수까지 해가지고 오늘도 어제 장 마칠 때 말씀드린 내용이 외국인들이 이틀 동안의 시장 방어를 일단 밑에서 출발한 날부터 월요일에 출발한 날부터 이틀간 방어를 잘해줬기 때문에 오늘은 쉴 거다. 오늘은 조정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침에 또 30분에서 1시간 반 정도 밀리고 외국인 선물 보자. 그리고 끌어올리는 걸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게 그대로 오늘 나타났고요. 굉장히 지극히 정상적인 시장이라는 거죠. 예상 범위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 틀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시장이 연출이 됐습니다. 기존에 최근 들어서 중공업 조선해양을 비롯한 트로이카들이 공매도가 상환되고 외국인들이 저점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의 심연수님은 반등을 쿠팡 애드벌룬 암시하고 8개 있습니다. 멋져. 시장에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하락한 구간에서 이제 탈피를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굉장히 빠르게 서둘러서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2년 전처럼 서둘러서 V턴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서 바닥을 형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추세도 돌파를 만들어내지 못했잖아요. 그 이유는 당연히 현재 처한 악재들이 여전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전히 끝나지 않았고 인플레이션 여전하고 뭐 그런 상태죠. 뭐 국채 금리도 10년물이 어제 3 이제 3회 거의 육박했어요. 어제 2.9가 넘어갔죠. 그런 것들이 일부 뭐 예상치로 이미 반영이 돼서 시장에 녹아 있지만 그래도 그게 여전하기 때문에 바로 돌아서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돌아서려면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이 싸게 잡는 게 필요해요. 늘 말씀드렸듯. 그래서 선물도 싸게 장악해서 지금 선물 포지션이 아직 하방입니다. 외국인들의 지금 선물 포지션은 현재 358포인트 전후 아래로 갈수록 유리해요. 아래로 가면 갈수록 수익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이. 이거 6월물입니다. 6월 만기까지 아직 약 2달 정도가 남았어요. 충분히 바뀌고도 남는 시간입니다. 근데 바뀌어야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시장이 반등이 나오려면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려면은 저점에서 외국인들이 사야 되겠죠. 매수로 전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동안 매도했던 거를 실현을 하고 매수로 전환돼야 돼요. 공매도도 해놨던 거를 밑에서 상환을 해야 올라갈 계기가 생기겠죠. 커버를 해줘야 되겠죠. 다시 돌려줘야 되겠죠. 원래 빌려줬던 개인들한테 다시 돌려줘야겠죠. 그런 상황들이 전개가 돼야 되는데 그게 특정 업종, 트로이카 업종의 일부 업종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향후에 계속 이런 시장이 가장 중심이 되는 섹터, 트로이카 섹터가 순차적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외국인들의 공매도 상환,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공매도 상환 및 저점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단 그 첫 번째로 두산이래. 저기 뭐야? 중공업, 조선 중공업 해양주들의 먼저 그런 것들이 들어왔고요. 철강은 건설 때문에 그쪽에 속해 있긴 한데 지금 철강이 올라가는 거는 좀 다른 이슈죠. 인플레이션 효과 플러스 오늘 중국의 봉쇄 때문에 그랬던 거고 공장 봉쇄 때문에 그래서 조금 다른 얘기지만 어쨌든 이게 끝나더라도 철강 섹터는 트로이카 섹터 건설주가 올라갈 때 어차피 같이 연결지어서 필요로 하니까 건설량을 늘리려면 철강은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죠.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철강 쪽은 좀 긴 호흡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이 전쟁 테마가 끝나더라도. 그 다음에 건설 섹터, 그 다음에 증권 업종이, 그 다음 무역 따라오겠죠. 무역도 최근에 움직이긴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건설 섹터인데
건설 섹터는 앞으로 시장이 이제 반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크게 갈 섹터이기도 합니다. 굵고 강하게 갈 섹터이긴 합니다. 거기서 파생되는 섹터들이 여러 개 묶어 오겠죠. 건자재들. 근데 건설 섹터가 지금 최근에 그 대선이 끝나고 나서 한 번 테마를 만들었잖아요. 그때 제가 이번에 1차 테마 만들고 나중에 취임하고 5월 이후에 취임하고 나서 그다음에 1년차 집권할 때 단계적으로 한 번 더 건설 섹터에 자금이 들어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방식으로 전기가 될 거고 그게 불과 이제 다음 달입니다. 네, 다음 달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종전이든 휴전이든 좀 만들어내서 그런 쪽으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고 그렇게 된다면 건설 섹터는 좀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그래야만 하는 중요한 산업 국가 산업 기관이 되는 그 트로이카 섹터의 대표적인 종목군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다 보면은 정상 섹터들이 이제 돌아오겠죠. 지금 특수 섹터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전쟁 때문에 만들어진 특수 섹터, 방산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에 식품주들 날아가는 거, 철강, 그다음에 뭐 원자재 관련된 것들 다 묶어서 본다면 특수 섹터 이런 것들은 전쟁이 일단락 되면은 많이 죽을 수가 있어요. 일시적으로 돈을 쏟아 부었던 거니까. 그래서 이런 쪽에서 이제 정상으로 넘어가면은 결국에는 기존의 시장판을 만들었던 미래 산업 먹거리, 미래 4차 산업 쪽이죠. 미래 산업 먹거리들이 다시 움직일 텐데 메타버스 정책적으로도 묶일 수 있는 거, 메타버스 그다음에 VR, AR 쪽이죠. 메타버스 그다음에 전 미래차들 전기차 분야에서 파생되는 뭐 로봇, 인공지능, 자율주행 기타 이쪽 분야들 그런 쪽들이 움직인다면은 결국에는 반도체죠. 예. 뭐를 만들려고 해도 다 반도체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메타버스도 저는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 쪽에 좀 관심이 가는데 어차피 그게 보급으로 대중에게 보급되려면 소프트웨어도 중요하지만 하드웨어 장비가 만들어지는 게 더 중요하죠. 전체 국민에게 보급이 되려면 어쨌든 하드웨어를 만드는 건 결국 기기를 만든다라는 건데 그것 또한 반도체입니다. 결국에는 반도체가 이루어져서 코스피의 큰 시총을 만들고 있는 그 반도체 그러니까 코스피를 이끌겠죠. 그럼 먼저 올라갔던 코스닥이 코스피에 비해 상대적으로 먼저 올라갔단 말이죠. 그래서 코스닥이 지금 코스피를 기다려주는 입장인데 시총이 코스피에는 반도체가 우선 집중이 되어 있고 그래서 반도체들이 정상 섹터 들어올 때 코스피를 끌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코스닥 가만히 있나요? 코스닥도 어느 정도 기다렸다면 다시 같이 올라가 줘야 되겠죠. 그럼 코스닥을 주로 감싸고 있는 건 바이오입니다. 바이오도 자연스럽게 돈이 바닥에서 전기가 들어오기 시작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시장의 큰 그림을 그려보면요. 올해 아직 초반이고 올해 전체의 시장을 한번 그려보면은 이런 그림들이 그려진다. 그래서 개인들이 외면하고 있는 쪽에 외국인들은 슬슬 관심을 가질 건데 특히나 바이오는 조금 늦게 움직이는 게 이제 코로나의 독을 빼야 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올라갔던 거를 이제 매물들을 좀 소화를 좀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어쨌든 코로나에서 비코로나로 넘어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기존에 코로나가 없었던 시절로 돌아가서 코비드죠. 코로나는 원래 감기로 있는 거니까 코비드 19이 없었던 시절로 돌아가서 이제 비코로나 원래 연구하던 거 뭐 치매를 연구하는 기업이나 뭐 여러 가지 불치병들을 연구하는 뭐 당뇨나 췌장암 이런 쪽을 연구하는 기업들이 다시금 임상을 재개하고 그쪽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이렇게 전개가 돼야지 바이오들이 살 거예요. 최근에 뭐 큐라클 같이 올라오는 종목들이 서서히 생길 거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시장이 올해 전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구간에 투심이 약화된 구간은 뭐 외국인이 유도한 대로 우리도 같이 약해질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물론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어떻게든 이겨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가셔야 되겠고 저는 지금 삼성전자의 최근 뉴스가 많이 나오는 게 좀 보이는데 삼성전자의 부정적인 뉴스들이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지금 삼성전자를 너무 많이 사랑하는데 삼성전자를 밑에 내려가면 안 팔고 개인들이 올라갈 때 좀 잘 팔 수 있도록 좀 삼성전자에 대한 투심이 좀 약화됐으면 좋겠어요. 삼성전자도 외국인 비중이 51.2까지 내려왔는데 이 부분까지 내려왔는데 이거 51 정도 되면은 1 전후에서 반등이 항상 나왔습니다. 대부분 지금 최근 10년을 살펴보시면 여기서 반등이 나왔어요. 외국인들도
지금 현물 전체와 그다음에 삼성전자도 뭐 그 가장 중요한 종목이지만 현물 전체 그리고 선물 전체를 따졌을 때 현재 보유 비중이 2009년 이후로 최저이기 때문에 다시 들어올 여지가 충분하다. 언제나 계속 떠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그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지점, 변곡점 구간을 오랜 기간 동안 나눠서 보내고 있다라는 현재 시간에 대한 인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 둘씩 뭐 종목들이 슬슬 하나씩 자리 잡고 올라올 거예요. 그동안에 전쟁 때 부각을 못 받았던 종목들도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 과정이니까 하나 둘씩 서서히 회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포인트 잡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뭐 전쟁 섹터는 다 추격해야만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추격을 안 하는 입장에서는 좀 구경하는 종목들이 좀 많았습니다. 이제 그런 쪽이 끝나고 정상 섹터로 돌아오면 먹거리가 더 많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조정장으로 큰 특이사항이 없었고요. 장중에 아침에는 식품주 돌아가는 거, 오늘은 제과 제빵 쪽이 일단 주요 섹터였고, 그 다음에 뭐 철강주들이 오늘 중간에 점심시간 때부터 움직였던 거, 그다음 쌍용차 테마 이렇게 세 쪽이 좀 부각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일부 제지 테마도 움직였지만. 네, 오늘 이렇게까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카톡방에서 공부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 오픈 카톡 유종구 검색해서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에드벌룬이 하겠습니다. 실시간 지급이 되는 거였네요. 신기합니다. 내일 아침 8시 반에 아프리카 TV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